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갑니다. 헤어 스터디야 여러분들 19화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적표 언제 나와? 그래서 헬스터디 언제 나와? 정말 모든 영상에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저 너무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숙소를 방문해서 성적표를 같이 확인하고 그동안의 근황 그리고 현재 심경을 들어보는 순서 당연히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건희 학생은 땅우쌤과 함께 갈 예정이고 마이림 학생은 유리쌤과 주요 과목 두 분을 나눠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숙소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신 설탭 측에서 한 영상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확인을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바다 언제 찍었습니까? 펜 한 자루? 오. 은빈이를 가르치는 도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다운쌤인가요? 사람이라고 좀 닮으셨네요. 네. 김미래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내 써온 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시험을 풀면은 괜히 막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유빈이도 이 펜을 가지고 좀 시험 문제도 인생도 술술 잘 풀려라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오, 야, 그럼 너가 수능을 이겨낸 만큼 앞으로도 뭐가 됐든 다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럭키펜 설탭. 오호, 이게 또 저와 웰스터디 학생들을 대했던 선생님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이 영상에 나왔듯이 성적과 관계없이 1년간, 반년간 이렇게 좀 치열하게 살았던 이 기억이 저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거든요. 수능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아쉬움은 이거 본 것처럼 저 망망대, 저 바다로 좀 털어버리고 남은 입시 끝까지 최선을 또 다해주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 또 열심히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 너무 궁금합니다. 한건희 학생과 마이림 학생 숙소 방문해서 그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마이림 학생이 또 헬스터디 수능 끝나고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닮은 것 같아. 닮았다는 얘기가 인터넷 등지에서 떠돌면서 혜림이가 훨씬 예뻐요. 전빵을 갈겨버리면서 어쨌든 뭐 오늘 뭐 한지는 뭐 두 분 아시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2024 마이림 학생의 수능 성적부터 공개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성적은요. 국수형 탐탐, 엄매 확통, 그리고 생윤사문, 한국사 2등급 빼고 35444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년간 헬스터디와 함께 썼던 마이림 학생의 2024 수능 성적은요? 나 도망치고 싶어.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4341의 성적을 맞았습니다. 일본어 8등급은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림 학생은 수학, 그리고 영어, 사회문화에서는 성적이 한 칸 한 칸, 두 칸의 등급이 올랐지만 국어에서 안타깝게 한 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했다. 예림아! 고생했다 진짜. 박수 좀 쳐주자. 아니 뭐. 국어 이렇게 나왔다. 박수 안 쳐줘요? 아쉽잖아요. 같이 측은해하고 아니, 있었어. 본인 이유가 있어요. 네네. 어쨌든 일단은 뭐 수능도 끝났고 근황이 좀 어땠어? 집에 있었나요? 네. 저 화장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자기랑 맞게. 아니 진짜로 찰떡이야. 유튜브 보고 배웠어? 자기랑 닮았다는 얘기 올라오니까 아니 급숭배 기습숭배를 해버리면서 유리 씨. 왜 기습숭배? 펄스널 컬러 너무 잘 맞춰가지고. 펄스널 컬러. 수능 직후에는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으면서 걱정이 많이 됐죠 선생님들도. 직후에는 완전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는 일부러 애써 막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기분 조금 안 좋으면 그냥 오히려 좀 틱틱대고. 틱틱대진 않아. 네, 틱틱대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의는 있기 때문에 예. 틱틱대진 않고 기분 마음에 좋진 안 않잖아. 기분 좋지 않지? 좋지 않죠. 이게 사실은 이 정도도 대단한 게 뭐냐면 전 삼수 끝나고 옷장을 부셨어요. 사실 국어 자체는 혜림이가 또 자신이 그나마 있었던 과목인데 이 데뷔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어의 메타. 그것도 그렇고 약간 수능 그거 같은데 자기가 자신 있던 거를 좀 못 본다 항상. 이게 그래. N생들은 그래. N생들 그래. 수능 전에 느낌이 잘 볼 것 같아서 못 볼 것 같았어. 잘 볼 것 같아.
잘 볼 것 같았어. 왜냐하면 그때 덕프를 쳤었어요. 그때 이제 최고점 완전 95인가 97, 그러니까 90점 후반을 맞으면서 어쨌든 사설이라 한들 조금 그래도 컨디션 좋게 가겠구나 했는데 이게 뭐 사설 모의고사도 대비가 안 되는 수준의 수능 국어 문제가 나와버리면 실제로 커트라인이 되게 낮았죠. 근데 이게 뭐 공교육으로도 대비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안했던 거는 일단 수능 일주일 전에가 나는 제일 중요하거든. 항상 국어는. 그때 이제 9평을 다시 풀어보라고 했는데 원래 봐왔던 점수가 떨어졌었어. 아하. 대신에 좀 기대했던 거는 혜림이는 좀 애가 들쭉날쭉해도 실전에서 막 멘탈이 망한 스타일은 아니야. 맞아. 나는 그때 예측 2로 했었잖아. 그래서 최악의 경우 막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 3, 이 정도까지 생각을 그치. 했었고 그리고 혜림이는 좀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할 것 같아도 티를 안 내. 저는 뭐 망할 것 같아요. 일단 이러고 시작해 무조건. 우리의 기대치를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제 그래놓고 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저 진짜 완전 망했어요. 아 그날은 뭐 저희가 이제 잠을 혜림이 못 이루는 만큼 못 이뤘어. 같이 밤을 새버려. 다 아쉽지 사실은. 본인이 또 제일 아쉽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또 수시를 썼었죠. 혜림이가 한 4곳 정도 여러분들 이전 회차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촉박했던 와중에 저희가 영상으로 담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1차를 저희가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다녀왔죠. 네. 면접은 좀 어땠어요? 면접이 일단 제 생각보다 너무 공격적이었던 예? 무서웠어? 조금. 야, 한 명은 악역을 맞잖아 원래. 그러니까 한 동아리 명이 면접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아니야 세 명 다 야, 3명 다 보통 압박을 하지 한 명은 무조건 옆집 아저씨처럼 웃고 있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멘트가? 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근데 모아님 도지만 오히려 나는 모 쪽으로 보는 게 나도. 나쁘진 않아 이거. 왜냐면 잘하는 원래 애 더 압박 뽑고 가지려. 싶은 애를 더 막 무섭게 하거든. 야, 고생하셨어요. 웃으면 제끼자. 이게 되거든. 근데 후기가 나쁘진 않은데 또박또박 어쨌든 대답이 들어간 것 같은데. 대답을 하긴 했는데 말하면서 나 같아도 안 뽑겠다 이런 느낌이었어. 또 마이리 임시 밑밥 깔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교수님이 갸웃거리시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도중에. 근데 저도 말하면서 이게 아닌 거 아는데 일단 이걸 끝내야 되니까. 그치 이제 던졌으니까 어쨌든 본인 조금 자신은 없다. 최종 이제 20화에 결과 어차피 담기게 되겠죠. 마리 학생은 국민대학교 수시를 붙는다면 그대로 이제 국민대학교 입성으로 이야기가 종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정시까지 갔을 땐 저희가 12월 말에 또 촬영을 해서 마지막 20화에 그 정시 상담 내용을 일단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학생 사수할 건가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있는 게 비정상이야 내 생각. 제가 그랬거든요. 사수는 국어사전에도 안 나와. 3수까지가 3번 시도로 나오거든. 4수는 명사수로 나와. 화살을 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혜림이가 어쨌든 대학을 맞춰서 가서 좀 다니는 게 어떨까. 경험도 20대 초반이 아직 너무 어려요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다녀봤으면 좋겠고 뭐 본인이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15일 결과를 또 잘 기다려보고 저희가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촬영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헬스터디 선생님들, 제작진들과 함께 해봤는데 그래도 어땠어요? 사실 많이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대성대를 던져놓고 또 그거에 또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또 티를 내지 않은 성격이다 보니까 소가를 또 많이 했을 걸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혜림이가 얘기해야 되는데 왜 본인이 다 얘기하시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근데 나도 너무 듣고 싶어. 네네. 저는 오히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견딜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그걸 만약에 견딜 수 없었다면 애초에 안 나오는 게 맞는 거고. 그치 사실 이 프로그램은. 그리고 수능 끝나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삼수 생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그 보이는 최선의 크기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세상에 나가보고 싶어요. 아직 저는 사실 고3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그때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쉽거나 후회되는 건 없어? 나도 그 기간이 좀 아쉽긴 해. 아니 당신 말고요. 죄송한데 제가 혜림이한테 제 거예요. 제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후회되는 거 그래서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 버텼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헬스터디랑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오 뭐야 멘트. 너 준비해왔지? 아니. 그러면 헬스터디 하고 좀 이걸 많이 배웠다. 진행도 하네 이제. 일단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친구들도 조금 이렇게 소규모로 사귀는 타입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것
것도 있었고 제 주변이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요 시스템이. 네, 자기 일에 그렇게 열정이 있고 신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런 태도를 가지고 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물론 되게 안 좋은 결과긴 하지만 아니 그렇게 막 그냥 너무 그럼 뭐 그렇진 어. 않아. 뭐 본인이 생각이 그럴 수 있죠. 저는 일단 대학 공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수능은 아닌 것 같고 그래 나도 대학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 아무튼 뭐 이렇게 말해줘서 일단 너무 고맙고 헬스터디 끝까지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마이림 양의 송성조 발표와 그에 대한 소감이었습니다. 유리한데 이게 마이림이라? 내 동생? 언니 생각 닮았다니까 또 씨 어떻게든 엮으려고 씨. 너 따라 염색하겠어 씨. 어쨌든 여러분들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능 다 끝났잖아요. 마이림 양의 앞으로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림 양의 앞으로의 사회의 출발을 좀 응원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또 후원사인 설탭이 마이림 양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설탭 럭키펜 마이림 양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 만년필이 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쁘다. 아니 공스타그램이 화제였어. 아. 글씨를 찍어낸 듯했다. 만년필 선물의 의미는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탭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할게요. 짧은 수능 하루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과 행복을요. 남은 인생 행복을 기원합니다. 컨텐츠 끝났지만 단톡방도 있고 연락하고 지내요. 싫어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예림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20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마예림 학생 관련된 입시 결과는 저희가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능 보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해준 마예림 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그 다음 학생 또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아니 밥을 아직 안 드셨어요? 아니 그 설거지를 하고 밥을 얹혀야 돼가지고. 오늘 성적 공개 촬영 얘기했잖아요. 괜찮나? 아 예. 네. 집이 왜 이 꼴이죠? 예? 일단 좀 맑게 차고 촬영 되나요? 아 예. 저희는 어떻게 들어갈게요 일단은. 예. 이게 한 거죠 청소. 예.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오네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입시 커뮤니티 초미의 관심사 한건희 학생 성적이 도착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형님. 네. 일단 성적을 확인하고 예. 저희가 뭐 그동안의 근황 예. 그리고 성적에 대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수능 성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 학생 5번째 수능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한국사 3등급을 제외하고 국수영 탐탐 55335였습니다. 영어는 사실 다였죠. 70점이었기 때문에. 파악할 방도가 없습니다. 밑밥 그만 까시고요. 예. 네, 국수영 탐탐입니다. 한건희 대건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소건이가 되지. 소건이, 중건이 아쉬운 성적을 맞이할 것인지 수능도 끝났는데 고생했습니다. 한건희 학생 성적입니다. 저 창문 좀 나가도 되죠? 따구쌤 이게 뭡니까? 4, 5, 2, 1, 3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국어, 영어, 생윤, 윤사 모든 성적을 한 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수학 성적이 5등급 그대로 나와 버렸습니다. 사실 국어도 저희가 그간에 5년치를 본다면 4등급을 맞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국어 수학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뭐 네. 네, 수학이 한 문제 더 받았으면은 네. 또 4등급. 전 세상에서 태어나서 높은 오라는 말을 처음 들어. 그러니까 노보가 정신승리를 넘어서 좋아. 100분위 자체는 100분이 많이 올랐다. 형님도 국어 수학이 참 맛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윤사는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탐구가 요즘 뭐 장난 아니죠. 2등급 블랭크가 떴어요. 하필 한건희 학생이 선택한 생인 윤사가 1등 컷이 50점입니다. 윤사는 더욱더 쉬워서 2등급이 블랭크가 떠서 50, 47인데 한 문제를 틀렸죠. 틀려서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건희 학생 6년 역사 최초 1등급 생활과 윤리 축하드립니다. 와. 해나쌤!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영어 노도 선생님 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형님의 글쎄요 마지막 수능이 될까요? 그냥 마지막 수능 해! 대답해 그냥. 나 어쩌래. 너무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몇 같아. 살이야? 이제 사회로 가야지. 뭐 아쉽긴 한데 뭐 하겠어 내가 이거 더 해가지고 그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모든 걸 다 해봤죠. 뭐 재종방, 간이, 템플, 뭐 절도 들어가고 제가 N수의 신부터 올해 헬스터디 또 1년간 형님 지켜왔는데 이러면 조금 형님이 조금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100번, 200번 해도 이게 수학이 움직일까? 왜냐면 저도 국어에서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매몰되지 않고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 인생에서 되게 좋은 방향이잖아요. 나영이었으면 또 괜찮았지 않았을까요? 형님, 예. 통합의 시대 때 과거 얘기는 좀.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 근데 열심히 했던 건 알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럼 근데 뭐 사람마다 상황과 뭐 성향 그리고 능력치가 다 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뭐 끝난 거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최근 근황이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한건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라이브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앉아있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줬어요. 열심히 해왔는데 한 달간은 또 라이브를 못해서 예. 그러니까 하반기 때 보여줬던 어떤 한건희 학생의 돌발 행동, 멤버십을 연다든가 네. 커뮤니티에 글을 써버린다든가 50일의 전사 100일의 전사를 모집한다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형님이 칭찬과 응원이 없으면 이 삶의 원동력이 없다라는 걸 저는 알아요. 일부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너무 또 특이한 성향인 것도 맞고 자기도 나를 이제 모르겠다는 말도 저한테 되게 통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금지령을 내릴 때도 참 이 형님 한 달간 괜찮을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수긍. 바로 수긍을 하셨어요. 왜냐면 나도 네.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벌써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막 방송 못하니까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ADHD도 헬스터디 컨텐츠 합격 뒤에 발견된 병명이고 예. 입시 커뮤니티 강탈했었죠. 예. 브레인 포그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네. 끝났으니까 커뮤니티를 좀 봤거든요. 국어 끝나고 나서 아 이제 한건이가 이해가 간다. 자기도 브레인포그를 겪었다. 아니 이런. 안심이 좀 돼요? 그러니까 그래 있다고. 죄송한데 그냥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단어를 몰랐는데 잘 안 읽히니까 나 브레인포그.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건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가 기존에 ADHD 때문에 다니던 정신과에서 판정 불가라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다고 들었어요.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진단을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정확하게는 한국에서는 잘 안 다루고 이제 레딧 같은 데 쳐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멍해지는 게 형은 브레인 포그고 이걸 치료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없애야겠다. 이건 국어 공부를 더 훈련해도 의미가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너무 들쭉날쭉. 그건 맞았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뭐 끝났잖아요. 헬스터디 때 겪었던 것들 그리고 알게 된 것들 이게 이제 다음 인생의 자양분이 되면 돼. 브레인 포그는 그 ADHD든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정도 심도 깊은 일에서는 집중을 못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얼마나 큰 자산이야, 형님 앞으로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남들이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제 이 시스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또 응원을 하고. 어쨌든 성적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면 저도 아쉬운 게 사실은 수학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대로 나왔고. 어때요? 그냥 솔직히 여기 뭐 땅쌤이 있지만 내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더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더 남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했다면 좀 더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5등급이었을 것 같아?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수학만 놓고 왔어. 왜냐면 이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 1년간 했는데 수학에 제일 많이 시간을 쏟은 것도 팩트인데 그게 뭘로 공부를 했든 근데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근데 형님이 6번째 수능이고 그간의 수학 성적이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이번에 또 확률과 통계 자체가 또 난이도가 괜찮았는데 제가 작년 N쇄시부터 형을 봤잖아요. 나도 우수해봤고 제가 마지막에 내가 너무 속이 아프지만 내수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거 수능 국어는 진모 이거 다 필요 없고 수능장 가서 나는 1등급 못 맞는다. 왜냐면 내가 다른 과목 다 1등 받아봤어요. 근데 국어만 안 됐단 말이야. 국어 오수한 그 근원인데 나는 이 중독이 될까봐. 우린 다 N수 해봤자 이 도합 몇 수야. 그게 두려워요. 혹여나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여기 제작진과 모든 선생님 포함해 내가 형님 제일 오래 봐왔으니까 올해도 또 수학에서 저희가 중간에 또 영상이 공개됐던 거는 약간의 마찰이 또 있었죠. 땅우쌤과 또 건희 형님 간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수능 좀 뒤까지도 좀 이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제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었고 합숙하는 거 말고는 사실 제 학원 시스템에 넣었어요. 그래서 질문도 이제 거기서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엇나가기 시작했냐면은 합숙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럴 순 있지. 예, 완전 이해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건희 입장에서는 뭔가 케어를 못 받는다. 국어, 영어, 탐구쌤들은 이렇게 나름 막 1대1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대면을 자주 간다든가 그쵸. 혹은 1대1로 질문을 바로바로 대면 가서 받아준다든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 땅우쌤이 나를 케어를 잘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분명 이제 매일매일 공부한 건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3, 4일 걸러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 감정이 서로 쌓인 것 같아요. 샘플 때까지는 그래도 그 공부는 했어요. 그 이후에 하는 게 이제 기출 돌리고 534급의 문제들을 풀고 제 숙제도 따로 있고 제 수강생들 중에서 난이도가 팍 튄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거 하려다가 건이가 이제 확 벽을 느낀 거죠. 너무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벽을 느낀 상태로 제가
그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 판단하에 제 강의를 안 하고 기출 인강 강의만 들은 거죠. 그게 한 6월 모의고사 본 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속도가 되게 느리고 습득력이 되게 느린 편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정말 그래서 맞아요. 사실 땅호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 쌤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맞아요. 근데 수학이라는 이 과목이 특성상 그게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주신 양을 제가 쳐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아쉬워요. 한 번쯤은 그래도 끝까지 부딪혀보면 어땠을까 생각도 있는데 뭐 지금 돌아가도 형님 선택은 또 변하진 않을 테니까 제작진 측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어떤 감정선을 파악하지 못했던 게 저도 되게 아쉬워요.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문제를 더 풀어야 된다. 의견이 뭐 갈렸겠네요. 예. 사실 저는 이 그 두 분의 지금 대화가 헬스터디 시스템의 본질을 건드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정리하면 땅우쌤은 너가 지금 지원자로 와서 선생님들의 지금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시스템에서 하는 모든 말을 복종하고 따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헬스터디 시스템의 본질 아니야? 라고 이제 크게 보면은 땅우쌤을 주장을 하는 거고 건희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의 어떤 그 공부 성향과 그리고 능력치가 있는데 이거에 하나 다 맞게 하는 게 헬스터디 시스템의 본질 아니었어? 한 건의를 위한 국어, 한 건의를 위한 수학 이거 아니었어? 저도 되게 이 부분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저도 울었어요. 사실 강사분들 있을 때 내가 너무 안일했다. 건희가 뭐 건희 나름대로의 이런 성격이 또 있고 캐릭터가 있는 건데 내가 방법이 너무 완벽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걸 저도 많이 느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두 사람 서로는 이제 악감정이 없는데 이걸 악감정이 있다고 이제 치부하고 두 사이를 갈아놓고 악펠라! 니네가 문제인 거야. 아니 팩트가 없는데 왜 자꾸 차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단은 드립이었는데 아니, 내가 드립을 친 건데 커뮤니티 그만 봐요. 아니 자꾸 둘 다 내가 여론을 체크하면 체크했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에 대해 아니 근데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무슨 거기 커뮤니티 여론을 보고 기출을 했다 이거는 아니거든 진짜. 아니 기출은 제가 시킨 우리 거 같이 얘기해서 한 건데. 근데 그 여론에 왜 휩싸여서 형님의 감정이 흔들리냐고. 아니 그게 문제 아니야, 없는 그걸. 얘기를 지어내니까. 저희는 다 알잖아요. 학생과 학생 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이게 다 아니까 어쨌든 너무 고생했어요.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컨텐츠가 화제가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생각을 가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다들 너무 칭찬해줄 거고 응원 많이 해줄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은 우리가 비난보다는 비판만 수렴해서 나아가는 게 저든 뭐 선생님이든 건희 형님이 좋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든 뭐 서운한 거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뭐 사실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지만 저 혼자 뭐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뭐 수학 제외하고는 또 올렸어. 이게 한 등급 올린 거 쉬운 게 아니란 걸 지금 우리가 지금 스위트홈 실험체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괴물이다 지금. 입시 괴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괴물이에요. 그쵸. 괴물이세요? 아니 근데 너는 될지도 몰라. 나라서 안 된 걸 수도. 갑자기 송강이 돼버리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형님 이제 딱 30살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 그치?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 세상이. 근데 나는 이래. 사회생활도 해보고 대학도 이거 다녀봤고 형님 일도 해보고 네. 알잖아. 근데 제가 마지막에 했던 건 그거였잖아요. 형님이 정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정말 남들을 웃게 해준 행복하게 해준 능력이 있어요. 저희 다 봤으니까 그 능력으로 정말 남들한테 행복도 주면서 잘 앞으로 지냈으면 좋겠고 네. 저희 뭐 연락 차단 안 하니까 뭐 형님은 했지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니시분 해요 근데 그래도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그건 고급 기술인데요. 아니 근데 본인도 하잖아. 아니, 그만 짓싸워. 나 한 적 없어 아니씨. 내가 언제 했어 아니씨를. 아니에요. 라방이나 한 번에 나중에 그냥 한잔 해. 어쨌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남아 있거든. 한건희 학생의 라이브 방송을 많이 기대할 거예요. 단독 라이브 방송이든 뭐 합방이든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많이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건희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메인 후원사였죠. 설태비 또 한건희 학생만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한대요. 수능이 끝났지만 앞으로의 두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행운을 가지라는 마음에서 설태비 럭키펜을 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태비 럭키펜! 과연 한건희 학생의 인생은 앞으로 럭키하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자, 선물 확인해주세요. 이거 뭐죠? 방송관 보겠습니다. 한 달간. 저거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예. 독해가 안 되네요 지금. 브레인포그가 브레인포그가 적당히 해! 브레인포그 왔는데. 그만! 그 방패 그만! 마지막까지. 미치겠다 진짜. 일단 만년필이고요. 한건희 학생만을 위한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읽어주세요. 예.
만년필 선물의 의미는 성공을 기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득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할게요. 짧은 수능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과 행복을요. 근데 이거 자필로 쓰신 것 같은데? 본인 돌발 행동까지 아 진짜? 지켜봤던 관계자분이 써주셨습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화 1년 내내 이 영상만 기다린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땅우 사형. 대롱. 여 사형. 사요. 선생님들 야 너도 마찬가지야. 이형 사형. 터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일단 20화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려주시고 한건희 학생의 이제 개인 방송도 뭐 시작이 되죠. BJ 건희로서의 라이프 뭐 유튜브 라이브를 할 계획이 있죠.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바이브긴 해요. 네, 원하신다면 네. 네, 또 달려가 드리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건희 학생까지 만나봤습니다. 과연 럭키팬 증정을 위해서 럭키하게 교대 합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 키카드는 민영쌤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태 우리 가르쳐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희 형님하고 같이 외쳐볼까요? 예. 수능에 목숨을 걸었던 노베이스 학생들 스토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니다. 헤어 스터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빈이를 가르치고 있는 은빈이를 가르치는 도윤이 가르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김미래라고 합니다. 이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은빈이랑 늘 한결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은빈 학생 어떤 연예인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유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 내신 데뷔 자료집을 아이유 사진으로 이렇게 막 꾸며주고 그래서 그런 걸로 소소하게 좀 이벤트 아닌 선물 같은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교감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도윤 학생이 이제 처음에 저에게 왔을 때 그동안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도윤이가 이제 자신감을 많이 찾고 그리고 그거에 뒷받침되는 이제 실력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업이 기다려지는 선생님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 얘기, 수험 얘기, 성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남들도 많이 할 테니까 저라도 좀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오히려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하려고. 제가 필기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학교 때부터 내내 써온 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시험을 풀면은 괜히 막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유빈이도 이 펜을 가지고 좀 시험 문제도 인생도 술술 잘 풀려라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도윤이에게 전달해준 이제 럭키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수능장에서 썼던 펜인데 고3 당시에 수능 때 이제 서울대를 가신 선배께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면서 수능 잘 보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 말이 되게 저에겐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윤 학생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수능을 이제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보는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선물해주게 되었습니다. 은빈이한테 주는 럭키펜은 제가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사용했던 샤프인데요. 제가 수능을 봤었을 18 수능에서 지진이 나서 일주일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준 그런 고마운 펜이어서 은빈이한테도 꼭 이 펜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은빈아, 선생님이 늘 말했듯이 은빈이는 결과에 상관없이 늘 그 존재 자체로 가치롭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딜 가든 앞으로도 당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늘 시험 기간마다 저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어서 항상 선생님이 감사했어. 항상 고마워. 아, 도윤아, 수능은 이제 인생의 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 부분에 불과하니까 그 수능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의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아, 나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알아갈 수 있는 발전된 그런 삶을 보내는데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수능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너가 수능을 이겨낸 만큼 앞으로도 뭐가 됐든 다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밝은 미래에 선생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었다면 좋았을 것 같고 고생 많았어.